一房のぶどう、포도 한 송이、有島武雄。1、僕は小さい時に絵を描くことが好きでした。僕の通っていた学校は横浜の山の手というところにありましたが、そこいらは西洋人ばかり住んでいる町で、僕の学校も教師は西洋人ばかりでした。1. 나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요코하마의 야마노테라는 곳에 있었지만 그 일대는 서양인만 사는 동네로 우리 학교도 교사는 서양인 뿐이었습니다. そしてその学校の行き帰りにはいつでもホテルや西洋人の会社などが並んでいる海岸の通りを通るのでした。通りの海沿いに立ってみると、真っ青な海の上に軍艦だの商船だのがいっぱい並んでいて、煙突から煙の出ているのや、帆柱から帆柱へ万国旗をかけ渡したのやがあって、目が痛いようにきれいでした。그리고 그 학교를 오갈 때는 언제나 호텔과 서양인 회사 등이 늘어서 있는 해안가 거리를 지났습니다. 거리의 바닷가에 서서 보면 새파란 바다 위에 군함이니 상선이니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과 돛대에서 돛대로 망국기를 걸쳐둔 것들이 있어서 눈이 아프도록 예뻤습니다. 僕はよく岸に立ってその景色を見渡して家に帰ると覚えているだけをできるだけ美しく絵に描いてみようとしました。けれども透き通るような海の藍色と白い誉え線などの水際近くに塗ってある陽光色とは僕の持っている絵の具ではどうしてもうまく出せませんでした。いくら描いても描いても本当の景色で見るような色には描けませんでした。나는 자주 연안에 서서 그 경치를 둘러보고 집에 돌아가면 가능한 한 기억나는 걸 아름답게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한 바다의 남색과 하얀 범선 등이 물 닿는 부근에 칠한 양홍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감으로는 도저히 그 색을 잘 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려도 진짜 경치로 보는 듯한 색으로는 그릴 수 없었습니다. ふと僕は学校の友達の持っている西洋絵の具を思い出しました。その友達はやはり西洋人で、しかも僕より2つぐらい年が上でしたから、背は見上げるように大きい子でした。ジムというその子の持っている絵の具は舶来の上等のもので、軽い木の箱の中に12色の絵の具が小さな墨のように四角な形に固められて2列に並んでいました。문득 나는 학교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서양 물감이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역시 서양인인데 더구나 나보다 2살 정도 많았기 때문에 키는 올려다볼 만큼 큰 아이였습니다. 짐이라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감은 외래 고급스러운 것으로 가벼운 나무 상자 안에 12가지 색의 물감이 작은 먹처럼 네모난 형태로 뭉쳐져 2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どの色も美しかったが、とりわけて愛と陽光とはびっくりするほど美しいものでした。ジムは僕より背が高いくせに、絵はずっと下手でした。それでもその絵の具を塗ると、下手な絵さえがなんだか見違えるように美しく見えるのです。모든 색상이 아름다웠지만 특히 남색과 양홍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짐은 나보다 키가 큰 주제에 그림은 훨씬 못 그렸습니다. 그래도 그 물감을 칠하면 서툰 그림조차 왠지 몰라보게 예뻐 보입니다.
僕はいつでもそれを羨ましいと思っていました。あんな絵の具さえあれば、僕だって海の景色を本当に海に見えるように描いてみせるのになぁ、と自分の悪い絵の具を恨みながら考えました。나는 항상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물감만 있으면 나 역시 바다 경치를 진짜 바다로 보이게 그려 보일 텐데 하고 내 나쁜 물감을 원망하며 생각했습니다. そうしたらその日からジムの絵の具が欲しくて欲しくてたまらなくなりました。けれども僕はなんだか臆病になってパパにもママにも買ってくださいと願う気になれないので、毎日毎日その絵の具のことを心の中で思い続けるばかりで、幾日か日が経ちました。그러자 그날부터 짐의 물감이 갖고 싶고 갖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용기가 안 나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사달라고 부탁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매일매일 그 물감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만 하며 며칠이 지났습니다. 今ではいつの頃だったか覚えてはいませんが、秋だったのでしょう。ぶどうの実が熟していたのですから。天気は冬が来る前の秋によくあるように、空の奥の奥まで見透かされそうに晴れ渡った日でした。지금은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 열매가 익어 있었으니까요. 날씨는 겨울이 오기 전인 가을에 흔히 있듯이 하늘 속 깊은 곳까지 빤히 들여다 보일 듯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僕たちは先生と一緒に弁当を食べましたが、その楽しみな弁当の最中でも、僕の心はなんだか落ち着かないで、その日の空とは裏腹に暗かったのです。僕は自分一人で考え込んでいました。誰かが気がついてみたら、顔もきっと青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지만 그 즐거운 도시락을 먹는 중에도 내 마음은 어쩐지 침착하지 못하고 그날의 하늘과는 정반대로 어두웠습니다. 나는 혼자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봤다면 얼굴도 꼭 파랬을지 모릅니다. 僕はジムの絵の具が欲しくて欲しくてたまら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胸が痛むほど欲し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ジムは僕の胸の中で考え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るに違いないと思って、そっとその顔を見ると、ジムは何にも知らないように、面白そうに笑ったりして、脇に座っている生徒と話をしているのです。나는 짐의 물감이 갖고 싶고 갖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갖고 싶어졌습니다. 짐은 내 가슴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슬쩍 그 얼굴을 보니까 짐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재미있다는 듯 웃기도 하고 옆에 앉아있는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でもその笑っているのが僕のことを知っていて笑っているようにも思えるし、何か話をしているのが今に見ろ、あの日本人が僕の絵の具を取るに違いないからと言っているようにも思えるのです。僕は嫌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ジムが僕を疑っているように見えれば見えるほど、僕はその絵の具が欲しくてならなくなるのです。하지만 그 웃고 있는 게 내 마음을 알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두고 봐, 저 일본 애가 내 물감을 틀림없이 훔칠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짐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나는 그 물감이 갖고 싶어 어쩔 수 없게 됩니다. 2. 僕は可愛い顔はしていたかもしれないが、体も心も弱い子でした。
その上臆病者で言いたいことも言わずに済ますようなたちでした。だからあんまり人からは可愛がられなかったし、友達もない方でした. 나는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몸도 마음도 약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겁쟁이여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들이 이뻐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昼ご飯が済むと他の子供たちは活発に運動場に出て走り回って遊び始めましたが、僕だけはなおさらその日は変に心が沈んで一人だけ教場に入っていました。外が明るいだけに教場の中は暗くなって僕の心の中のようでした。점심을 먹고 다른 아이들은 활기차게 운동장에 나가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만 나만은 더욱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혼자만 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밖이 밝은 만큼 교실 안은 어두워져 내 마음속 같았습니다. 自分の席に座っていながら僕の目は時々事務のテーブルの方に走りました。ナイフでいろいろないたずら書きが彫り付けてあって、手垢で真っ黒になっているあの蓋を開けると、その中に本や雑記帳や石板と一緒になって、雨のような木の色の絵の具箱があるんだ。そしてその箱の中には、小さい墨のような形をした愛や陽光の絵の具が。僕は顔が赤くなったような気がして、思わずそっぽを向いてしまうのです。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눈은 때때로 지메 책상 쪽으로 달렸습니다. 칼로 여러 가지 낙서를 새겨놓고 손때로 새까맣게 된 저 뚜껑을 들어올리면 그 안에 책과 잡기장과 석판과 함께 사탕 같은 나무색의 물감통이 있다. 그리고 그 통 안에는 작은 먹처럼 생긴 남색과 양홍색 물감이. 나는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けれどもすぐまた横目で事務のテーブルの方を見ないではいられませんでした。胸のところがドキドキとして苦しいほどでした。じっと座っていながら夢で鬼にでも追いかけられた時のように気ばかりせかせかしていました。하지만 이내 다시 곁눈질로 짐의 책상 쪽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꿈에서 귀신에게라도 쫓겼을 때처럼 마음만 졸이고 있었습니다. 교조に入る鐘がカンカンとなりました。僕は思わずぎょっとして立ち上がりました。生徒たちが大きな声で笑ったり怒鳴ったりしながら洗面所の方に手を洗いに出かけていくのが窓から見えました。교실에 들어가는 종이 땡땡 울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웃거나 부르거나 하면서 세면장 쪽으로 손을 씻으러 가는 것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僕は急に頭の中が氷のように冷たくなるのを気味悪く思いながら、ふらふらっと事務のテーブルのところに行って、半分夢のようにそこの蓋を開けてみました。そこには僕が考えていた通り、雑記帳や鉛筆箱と混じって見覚えのある絵の具箱がしまってありました。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며 허청허청 집의 책상으로 가서 반쯤 꿈처럼 거기 뚜껑을 들어올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잡기장과 필통과 섞여서 본 적 있는 물감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何のためだか知らないが、僕はあっちこっちを見回してから、誰も見ていないなと思うと、手早くその箱の蓋を開けて、
愛と陽光との二色を取り上げるが早いか、ポケットの中に押し込みました。そして急いで、いつも整列して先生を待っているところに走っていきました。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자 재빨리 그 통의 뚜껑을 열고 남색과 양홍의 두 가지 색을 서둘러 집어들자마자 주머니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항상 줄 서서 선생님을 기다리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僕たちは若い女の先生に連れられて教場に入り、命名の席に座りました。僕はジムがどんな顔をしているか見たくてたまらなかったけれども、どうしてもそっちの方を振り向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우리는 젊은 여선생님에게 이끌려 교실로 들어가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짐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그쪽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でも僕のしたことを誰も気のついた様子がないので、気味が悪いような、安心したような心持ちでいました。僕の大好きな若い女の先生のおっしゃることなんかは、耳に入りは入っても、何のことだかちっともわかりませんでした。先生も時々不思議そうに僕の方を見ているようでした。하지만 내가 한 짓을 아무도 눈치챈 기색이 없어서 무서운 듯한 안심한 듯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젊은 여선생님의 말씀 따위는 귀에 들리긴 들려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이상한 듯이 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僕はしかし先生の目を見るのがその日に限ってなんだか嫌でした。そんな風で1時間が経ちました。なんだかみんな耳こすりでもしているようだと思いながら1時間が経ちました。나는 그러나 선생님의 눈을 보는 것이 그날따라 왠지 싫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왠지 다들 귀옛말이라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조を出る鐘が鳴ったので、僕はほっと安心してため息をつきました。けれども先生が行ってしまうと、僕は僕の級で一番大きな、そしてよくできる生徒に、ちょっとこっちにおいで、と肘のところをつかまれていました。교실을 나가는 종이 울려서 나는 겨우 안심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버리자 나는 우리 반에서 가장 큰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이리 좀 와 라며 팔꿈치 부위를 잡혀 있었습니다. 僕の胸は宿題を怠けたのに先生に名を刺された時のように思わずドキンと震え始めました。けれども僕はできるだけ知らないふりを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わざと平気な顔をしたつもりで、仕方なしに運動場の隅に連れて行かれました。내 가슴은 숙제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에게 이름을 지적당했을 때처럼 나도 모르게 덜컥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능한 한 모르는 척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태어난 얼굴을 했다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운동장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君は自分の絵の具を持っているだろう。ここに出したまえ。そう言ってその生徒は僕の前に大きく広げた手を突き出しました。そう言われると僕はかえって心が落ち着いて、そんなもの僕持ってやしない。とついでたらめを言ってしまいました。넌 짐의 물감을 가지고 있겠지? 여기에 내놔. 그러면서 그 학생은 내 앞에 크게 벌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침착해져서 그런 거나 없어 하고 그만 되는 대로 말해버렸습니다. そうすると3、4人の友達と一緒に僕のそばに来ていたジムが
僕は昼休みの前にちゃんと絵の具箱を調べておいたんだよ。一つもなくなってはいなかったんだよ。そして昼休みが済んだら二つなくなっていたんだよ。そして休みの時間に教場にいたのは君だけじゃないか。と少し言葉を震わしながら言い返しました。그러자 서너 명의 친구와 함께 내 옆에 와 있던 짐이 나는 점심시간 전에 확실히 물감통을 살펴두었어. 하나도 없어진 건 없었어.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자 두 개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 시간에 교실에 있던 건 너뿐이잖아. 하고 약간 말을 떨면서 대꾸했습니다. 僕はもうダメだと思うと、急に頭の中に血が流れ込んできて、顔が真っ赤になったようでした。すると誰だったか、そこに立っていた一人がいきなり僕のポケットに手を差し込もうとしました。나는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머릿속으로 피가 흘러들어와서 얼굴이 새빨개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누구였는지 거기 서 있던 한 명이 갑자기 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僕は一生懸命にそうはさせまいとしましたけれども、多勢に無勢でとても叶いません。僕のポケットの中からは、みるみるマーブル玉や鉛のめんこなどと一緒に、二つの絵の具の塊がつかみ出されてしまいました。나는 열심히 그렇게는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다수에게 혼자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습니다. 내 주머니 속에서는 순식간에 마블돌과 납딱지 등과 함께 두 개의 물감덩어리가 잡혀나와 버렸습니다. それ見ろと言わんばかりの顔をして子供たちは憎らしそうに僕の顔をにらみつけました。僕の体は一人でにブルブル震えて目の前が真っ暗になるようでした。그거 봐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들은 얄미운 듯 내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몸은 저절로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いいお天気なのに、みんな休み時間を面白そうに遊び回っているのに、僕だけは本当に心からしおれてしまいました。あんなことをなぜしてしまったんだろう。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になってしまった。もう僕はダメだ。そんなに思うと、弱虫だった僕は寂しく悲しくなってきて、しくしくと泣き出してしまいました。좋은 날씨인데 다들 쉬는 시간을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만은 정말 진정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해버렸을까?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제 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겁쟁이였던 나는 쓸쓸하고 슬퍼져서 훌쩍훌쩍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泣いて脅かしたってダメだよ。とよくできる大きな子が馬鹿にするような憎み切ったような声で言って動くまいとする僕をみんなで寄ってたかって2階に引っ張っていこうとしました。僕はできるだけ行くまいとしたけれども、とうとう力任せに引きずられて、はしご段を登らせられてしまいました。そこに僕の好きな受け持ちの先生の部屋があるのです。울어서 겁줘봐야 소용없어 하고 공부 잘하는 큰아이가 깔보는 듯한 미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움직이지 않으려는 나를 다 같이 달라붙어 2층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힘에 끌려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의 방이 있습니다. やがてその部屋のドアジムがノックしました。ノックするとは、入ってもいいかと戸を叩くことなのです。中からは優しく、お入りという先生の声が聞こえました。僕はその部屋に入るときほど
嫌だと思ったことはまたとありません。이윽고 그 방문을 짐이 노크했습니다. 노크한다는 건 들어가도 되냐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안에서는 부드럽게 들어와 라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갈 때만큼 싫다고 생각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何か書き物をしていた先生はどやどやっと入ってきた僕たちを見ると少し驚いたようでしたが、女のくせに男のように首のところでぶつりと切った髪の毛を右の手で撫で上げながら、いつもの通りの優しい顔をこちらに向けて、ちょっと首をかしげただけで、何のご用という風をしなさいました。뭔가 글을 쓰던 선생님은 우르르 들어온 우리를 보자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목덜미 부분에서 툭 자른 머리를 오른손으로 매만져 올리며 평소처럼 부드러운 얼굴로 이쪽을 향해 잠깐 고개를 갸웃거렸을 뿐 무슨 일이냐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そうするとよくできる大きな子が前に出て、僕がジムの絵の具を取ったことを詳しく先生に言いつけました。先生は少し曇った顔つきをして、真面目にみんなの顔や半分泣きかかっている僕の顔を見比べていなさいましたが、僕に、それは本当ですかと聞かれました。그러자 공부 잘하는 큰아이가 앞으로 나가 내가 짐의 물감을 훔친 걸 자세히 선생님께 일렀습니다. 선생님은 좀 흐린 표정을 하고 진지하게 모두의 얼굴과 반쯤 울려고 하는 내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나에게 그게 정말인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本当なんだけれども、僕がそんな嫌なやつだということをどうしても僕の好きな先生に知られるのが辛かったのです。だから僕は答える代わりに本当に泣き出してしまいました。정말이지만 내가 그런 나쁜 녀석이라는 걸 도저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알게 되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답 대신 정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先生はしばらく僕を見つめていましたが、やがて生徒たちに向かって静かに、もう行ってもようございます、と言ってみんなを返してしまわれました。生徒たちは少し物足らなそうにどやどやっと下に降りていってしまいました。선생님은 잠시 나를 쳐다보시다가 이윽고 학생들을 향해 조용히 이제 가도 됩니다 라고 말하며 모두를 돌려보내셨습니다. 학생들은 좀 아쉬운 듯이 우르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先生は少しの間何とも言わずに僕の方も向かずに自分の手の爪を見つめていましたが、やがて静かに立ってきて僕の肩のところを抱きすくめるようにして、絵の具はもう返しましたかと小さな声でおっしゃいました。僕は返したことをしっかり先生に知ってもらいたいので、深々とうなずいてみせました。あなたは自分のしたことを嫌なことだったと思っていますか？ 선생님은 잠깐 아무 말도 없이 나도 보지 않고 자기 손톱을 보고 계셨습니다만 이내 조용히 서서 다가와 내 어깨 부분을 감싸주듯이 하고 물감은 이제 돌려줬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려준 걸 확실히 선생님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깊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너는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하나요?
もう一度宋先生が静かにおっしゃった時には、僕はもうたまりませんでした。ブルブルと震えて仕方がない唇を噛みしめても噛みしめても泣き声が出て、目からは涙がむやみに流れてくるのです。もう先生に抱かれたまま死んでしまいたいような心持ち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다시한번그렇게선생님이조용히말씀하셨을때는 나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려 견딜 수 없는 입술을 깨물어도 깨물어도 울음소리가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마구 흘러내립니다. 이제 선생님 품에 안긴 채 죽고 싶은 듯한 마음이 들어버렸습니다. あなたはもう泣くんじゃない。よくわかったらそれでいいから泣くのをやめましょうね。次の時間には教場に出ないでもよろしいから、私のこの部屋にいらっしゃい。静かにしてここにいらっしゃい。私が教場から帰るまでここにいらっしゃいよ。いいとおっしゃりながら僕を長い椅子に座らせて、넌 이제 울지 마. 잘 알면 그걸로 됐으니까 울지 맙시다.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의 이 방에 있어. 조용히 하고 여기 있어. 내가 교실에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요. 괜찮지?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긴 의자에 앉히고 その時また勉強の鐘が鳴ったので、机の上の書物を取り上げて僕の方を見ていられましたが、2階の窓まで高く這い上がったぶどうづるから一房の西洋ぶどうをもぎって、しくしくと泣き続けていた僕の膝の上にそれを置いて静かに部屋を出て行きなさいました。그때 또 공부종이 울리자 책상 위에 책을 집어들고 나를 쳐다보셨는데 2층 창문까지 높이 기어오른 포도 덩굴에서 한 송이의 서양포도를 따서 훌쩍훌쩍 계속 울던 내 무릎 위에 그걸 두고 조용히 방을 나가셨습니다. 3. 一時ガヤガヤとやかましかった生徒たちはみんな教場に入って急にしんとするほど辺りが静かになりました。僕は寂しくて寂しくてしようがないほど悲しくなりました。あのくらい好きな先生を苦しめたかと思うと、僕は本当に悪いことをしてしまったと思いました。ぶどうなどはとても食べる気になれないで、いつまでも泣いていました。3. 한때 왁자지껄 시끄러웠던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들어가 갑자기 잠잠해질 정도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외롭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퍼졌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선생님을 괴롭혔나 생각하니 나는 정말 나쁜 짓을 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 같은 건 도저히 먹을 기분이 들지 않아 언제까지나 울고 있었습니다. ふと僕は肩を軽く揺すぶられて目を覚ましました。僕は先生の部屋でいつの間にか泣き寝入りをしていたと見えます。少し痩せて背の高い先生は笑顔を見せて僕を見下ろしていられました。문득 나는 어깨를 가볍게 흔들려 눈을 떴습니다. 나는 선생님 방에서 어느새 울며 잠든 것 같습니다. 약간 마르고 키가 큰 선생님은 웃는 얼굴을 하고 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僕は眠ったために気分が良くなって今まであったことは忘れてしまって少し恥ずかしそうに笑い返しながら慌てて膝の上から滑り落ちそうになっていたぶどうの房をつまみ上げましたがすぐ悲しいことを思い出して
笑いも何も引っ込んでしまいました。나는 잠든 바람에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좀 부끄러운 듯이 웃으면서 당황해서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한 포도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만 이내 슬픈 일이 떠올라 웃음도 모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そんなに悲しい顔をしないでもよろしい。もうみんなは帰ってしまいましたから、あなたはお帰りなさい。そして明日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学校に来なければいけませんよ。あなたの顔を見ないと私は悲しく思いますよ。きっとですよ。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아도 돼. 이제 모두 돌아갔으니까 너는 돌아가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에 와야 해요. 너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나는 슬플 거예요. 꼭이에요. そう言って先生は僕のカバンの中にそっとぶどうの房を入れてくださいました。僕はいつものように海岸通りを海を眺めたり船を眺めたりしながらつまらなく家に帰りました。そしてぶどうをおいしく食べてしまいました。그러면서 선생님은 내 가방 속에 살며시 포도송이를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해안길을 바다를 바라보거나 배를 바라보거나 하면서 재미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맛있게 먹어치웠습니다. けれども次の日が来ると僕はなかなか学校に行く気にはなれませんでした。お腹が痛くなればいいと思ったり、頭痛がすればいいと思ったりしたけれども、その日に限って虫歯一本痛みもしないのです。仕方なしにいやいやながら家は出ましたが、ぶらぶらと考えながら歩きました。どうしても学校の門を入ることはできないように思われたのです。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나는 좀처럼 학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두통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충치 하나 아프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집은 나왔습니다만 어슬렁어슬렁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문을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けれども先生の別れの時の言葉を思い出すと、僕は先生の顔だけは何と言っても見たくて仕方がありませんでした。僕が行かなかったら先生はきっと悲しく思われるに違いない。もう一度先生の優しい目で見られたい。ただその一言があるばかりで僕は学校の門をくぐりました。하지만 선생님의 헤어질 때의 말을 떠올리자 나는 선생님의 얼굴만큼은 뭐니 뭐니 해도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선생님은 반드시 슬퍼하실 게 틀림없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상냥한 눈으로 봐주면 좋겠다. 단지 그 하나 때문에 나는 학교 문을 들어섰습니다. そうしたらどうでしょう。まず第一に待ちきっていたようにジムが飛んでいて僕の手を握ってくれました。そして昨日のことなんか忘れてしまったように親切に僕の手を引いてどぎまぎしている僕を先生の部屋に連れて行くのです。그러자 어떨까요? 우선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짐이 뛰어와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 따위는 잊어버린 듯이 친절하게 내 손을 끌고 당황하고 있는 나를 선생님 방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僕はなんだか訳がわかりませんでした。学校に行ったらみんなが遠くの方から僕を見て、見ろ、泥棒の嘘つきの日本人が来たとでも悪口を言うだろうと思っていたのに、
こんな風にされると気味が悪いほどでした。나는 왠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학교에 가면 모두가 멀리서 나를 보고 봐라, 도둑놈 거짓말쟁이 일본애가 왔다 라고 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이 되니 징그러울 정도였습니다. 二人の足音を聞きつけてか、先生はジムがノックしない前に戸を開けてくださいました。二人は部屋の中に入りました。ジム、あなたはいい子。よく私の言ったことが分かってくれましたね。ジムはもうあなたから謝ってもらわなくてもいいと言っています。二人は今からいいお友達になればそれでいいんです。二人とも上手に握手をなさい。と先生はニコニコしながら僕たちを向かい合わせました。두 사람의 발소리를 들었는지 선생님은 짐이 노크하기 전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 넌 착해. 내가 한 말을 잘 알아들었네요. 짐은 이제 내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지금부터 좋은 친구가 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둘 다 깨끗이 악수해요. 선생님은 생긋생긋하면서 우리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僕はでもあんまり勝手すぎるようでもじもじしていますと、ジムはいそいそとぶら下げている僕の手を引っ張り出して固く握ってくれました。僕はもう何と言ってこの嬉しさを表せ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で、ただ恥ずかしく笑うほかありませんでした。ジムも気持ちよさそうに笑顔をしていました。나는 그래도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머뭇머뭇하자 짐은 부랴부랴 늘어뜨리고 있는 내 손을 끌어당겨 꽉 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뭐라고 이 기쁨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부끄럽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도 기분 좋은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先生はニコニコしながら僕に、昨日のぶどうは美味しかったのと問われました。僕は顔を真っ赤にして、ええ、と白状するより仕方がありませんでした。そんならまたあげましょうね。선생님은 생긋생긋하면서 나에게 어제 포도는 맛있었어? 하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네 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줄게요. そう言って先生は真っ白なリンネルの着物に包まれた体を窓から伸び出させてぶどうの一房をもぎ取って真っ白い左の手の上にこの吹いた紫色の房を乗せて細長い銀色のハサミで真ん中からぷつりと二つに切ってジムと僕とにくださいました。그러면서 선생님은 새하얀 아마옷에 쌓인 몸을 창문으로 내밀어 포도 한 송이를 따서 새하얀 왼손 위에 가루가 난 보라색 포도송이를 얹고 가늘고 긴 은색 가위로 한가운데서 뚝 두 개로 나눠서 짐과 내게 주셨습니다. 真っ白い手のひらに紫色のぶどうの粒が重なって乗っていたその美しさを僕は今でもはっきりと思い出すことができます。僕はその時から前より少しいい子になり、少しはにかみやでなくなったようです。새하얀 손바닥에 보라색 포도알이 겹쳐 올려져 있던 그 아름다움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전보다 좀 착해지고 좀 수줍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それにしても僕の大好きなあのいい先生はどこに行かれたでしょう。もう二度とは会えないと知りながら
僕は今でもあの先生がいたらなと思います。秋になるといつでもぶどうの房は紫色に色づいて美しくこう吹きますけれども、それを受けた大理石のような白い美しい手はどこにも見つかりません。그나저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좋은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도 그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되면 언제나 포도송이는 보라색으로 물들어 아름답게 가루가 나지만 그걸 받은 대리석 같은 하얀 아름다운 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